아쌤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채용에 들어갔죠. 자소서에 통섭형 인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소서 작성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통섭형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문제 해결 영역에서 사고력을 공부하는데 통합적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 통합적 사고가 바로 통섭을 말합니다. 그럼 통섭은 과연 무엇일까?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가 설명한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통섭은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고 새로운 것을 잡는다. 그래서 T자형 인물이라고도 하죠. 인문학을 공부했으면 공학계도 공부해라. 그러면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 공학계를 전공했으면 인문학 관련된 무엇인가도 공부해라. 그러면 너만의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통섭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사고를 공부하면 통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경제학은 양자택일을 요구한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럽니다. 그 선택의 문제에 연속해서 직면해 있다. 자, A와 B라는 이 두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양자택일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기회비용 개념이 나옵니다. 양자택일,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학은 전체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양자택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둘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안도 있다 하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통합적 사고입니다. 어퍼지블 마인드라 그러는데 둘 모두입니다. 개념이 서로 상반되죠. 자, 트레이드 오프는 둘 중 하나입니다. 통합적 사고는 둘 모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게 있는데 누이도 좋게 하고 매부도 좋게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죠. 이 통합적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쉽게 여러분들 과거 경험에서 통섭 관련된 경험을 사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면접에서도 한국전력은 묻고 있죠. 통섭형 인재를 묻고 있습니다. 통합적 사고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는데 NCS 지역기초능력 필기시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가 가장 빠릅니다. 이 발문에서 현재 이 주인공이 처해 있는 문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칼퇴근 해야 되는데 야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6시 전까지 끝내기엔 도저히 역부족인 것 같다. 이게 바로 야근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가족 정식사 하기로 했는데 돼 있는데 난감하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드 오프 사고에 의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통합적 사고에 의하면 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1번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게 스스로 책임을 완수한다. 그러면 이것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즉 야근을 선택한 겁니다. 2번 보세요. 아내에게 얘기하고 상의한다. 이게 지금 내가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 야근해야 될 형편이야. 그래서 가족 정식사를 시간을 좀 늦추자. 이와 같은 무엇인가 둘 모두를 만족하기 위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4번을 보세요. 다른 팀원에게 협력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골라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면 시간을 약간 늦추더라도 일도 처리하고 가족 정식사 참여할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답변은 3번입니다. 일의 경중을 따져서 팀장에 급하지 않은 일은 내일 하겠다 말한다. 그래서 우선순위 매트릭스가 들어가는 거죠. 팀장에게 말합니다. 오늘 급한 일 오늘 처리하고 급하지 않은 것은 내일 하자. 가족 정식사 약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동의를 얻으면 일도 처리하고 가족 정식사에 참여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와 같은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답은 1번이죠. 1번은 둘 중 하나를 택해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 실제 면접에 질문으로 나옵니다. 특강에 참여했던 학생이 이 문제를 풀 때 말했습니다. 쌤, 이 문제 면접 때 받았다. 어느 회사 받았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하고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이 사고력 부분을 다시 펼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에 따른 답변 꼭 준비해야 됩니다. 자, 162번 문제. 자, 산인공 기출 문제입니다. 발문에서 문제 두 개를 잡아야 하는데 실적이 좋지 않다. 내가 원하는 세상은 실적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결국은 발생행 문제죠. 두 번째, 아이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개 가운데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둘 모두를 만족시킬 거냐. 자, 1번 보세요. 아이를 병원으로 옮겨 생명을 구한다. 그러면 뉴스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 아이 생명을 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회사 출근하면은 나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뭐냐면은 저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 사고를 핑계로 도망갔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신고하고 부탁하고 출근해서 발표한다. 그러면 아이 생명도 구하고 회사 실적 끌어올릴 수 있죠. 따라서 2번이 답입니다. 둘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안입니다. 3번 선택하면 사람이 아니고 4번 선택하면 인간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통섭형 사례입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A번. 자, 친구.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야근을 지시했습니다. 앞에서 161번 문제와 같은 상황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은 그래서 약속을 포기하고 야근을 마친다. 그러면 하나 선택했다는 얘기죠. 2번 업무를 미루고 약속 장소에 나간다. 역시 하나를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하나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급한 일을 우선 처리해놓고 늦게라도 약속 장소에 나간다. 이게 바로 우선순위 매트릭스. 우선순위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꼭 이와 같은 이론에 따라야 합니다. 4번 동료에게 부탁하고 약속 장소에 나간다. 자, 동료에게 부탁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도 있으나 팀장이 나에게 이 일을 시켰다는 일은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동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나 일을 대신해 줄 만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동료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안 좋습니다. 친구와 약속을 연기한다. 결국은 야근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63번. 자, 상황에서 문제 두 개를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빠른 일처리를 원해. LTE급 일처리를 원해. 근데 담당은 느려. 이 담당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속도를 내릴 수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실수할까 봐 생각을 많이 한다. 자, 이 표현 가지고 단어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신중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차 싶었다. 아차라는 단어에서 전체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문제는 두 개입니다. 나는 빠른 일치를 원해. 그러나 이 담당은 느려. 그런데 이 친구는 신중한 놈이네. 그래서 일도 빠르게 처리하고 너의 신중함 좋은 점이야. 장점이야. 살려가. 이렇게 두 가지를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번, 3번, 4번을 보세요. 빠른 일처리, 시간을 줄이는 노력, 먼저 몸이 나가는 교육. 즉 2번, 3번, 4번은 빠른 일처리를 해달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1번이 답인데 피드백을 해준다. 자, 피드백이란 단어의 뜻은 적절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너의 신중함은 좋은 장점이야. 평소에는 너의 신중함 살려가면서 일을 해.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일을 해주면 나 빠르게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실제 163번은 여러분들이 과거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또는 인턴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164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발문에서
빠듯한 회사 예산, 요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골치 덩어리 같은 일, 요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회사 예산은 부족하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가치도 없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잡아내면 답은 바로 나오는 거죠. 1번 사회공헌팀 보강하자. 그러면 돈은 더 많이 들여야 하죠. 돈이 부족한데. 2번 홍보 강화하자. 역시 돈을 더 많이 들여야 하죠. 회사 예산은 부족한데. 3번은 다른 지표를 찾아내자.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입니다. 답이 4번인데 이완부 문제같이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사회공헌활동 예산 집중하자. 그러면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돈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문제를 뒤집으면 됩니다. 165번 문제, 예시 문제인데 지문에서 문제 두 개를 잡아야 합니다. 자, 결산보고서 내일까지 제출입니다. 두 번째는 팀장이 후배 일 가르쳐 이렇게 된 겁니다. 바빠 죽겠는데 후배 일까지 가르치랍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게 아니라 둘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가를 보세요. 후배에게 네가 모르는 게 뭔지 그 리스트를 잡아라. 그런 동안에 나는 내가 할 일 하마. 그러면 둘 개 다 만족시킬 수 있죠. 그래서 가가 바로 베스트입니다. 나다라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최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베스트만 찾으면 답을 정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가에서 긴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선순위 매트릭스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166번 문제는 산업 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A는 한국은행이 펴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쟁이 왜 중요한지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B는 경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자들끼리 그야말로 경쟁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야심찬 신메뉴와 아메리카노의 동거, 사실상 실패. 마지막 문단 하지만 어쩌고 나옵니다. 결국은 경쟁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경쟁만 죽으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고객들은 피로함을 느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고객과 경쟁 동시에 가져가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이렇게 통섭형 관련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과거 아르바이트 한 경험 또는 인턴한 경험에서 충분히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한국전력은 인재상에서 통섭형 관련 표현,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섭형 인물, 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먼 미래 모습을 그려보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이와 같은 것들 염두에 두고 작성하면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론에 의한 해석과 이론에 의한 설명이 합니다. 자소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역량이론, 교육심리학, 온갖 이론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잔소리하는 거죠. 수고했습니다.